사연시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이고 결혼한 지 4년 차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친한 친구 아니면 저희 엄마한테도 절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이야기거든요. 제 사연 듣고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거의 매일 모텔을 집 드나들듯 다녔어요. 저희 둘 다 한참 젊고 눈만 마주치면 스파크가 일었으니깐요. 그리고 속궁합이 좋긴 했어요. 속궁합이 좋으면 다른 건 안 맞아도 결혼해서도 같이 살만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속궁합 빼고는 취미나 좋아하는 것은 남편과는 맞는 게 없었어요.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회를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취미로 가만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뜨개질이나 퀼트를 좋아하는데 남편은 축구 같은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했어요. 정말 정반대인 사람이었죠. 성격은 반대이지만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잘 해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니까 남편은 정말 자상했지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매일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하니까 연애 때보단 성욕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댁도 신경 써야 하고 일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집에서는 쉬고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 갖자는 남편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어요. 매일은 못해도 남편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관계 가졌으니깐요.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매일 성욕이 도는 남편이 이상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잠자리를 했는데도 아이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 진짜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서도 임신이 되지 않자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보다 살이 많이 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이 찌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저는 혹시 임신인가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지만 한 줄만 나올 뿐이었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제 고민을 털어놨죠. 친구는 갑상선이나 자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며 자기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할까봐 따로 얘기하지 않고 친구랑 산부인과에 찾아갔어요. 오후에는 예약 안 받고 바로 가면 순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였어요. 평일이라 한가했는지 곧바로 의사 선생님 뵙고 검사도 받았어요. 저는 진찰받을 때 요즘 몸이 점점 붓고 갑자기 살이 많이 쪘다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얼마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선 저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피임하고 있냐고요. 상상치도 못한 질문이어서 당황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임신이 안 돼서 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 몸에 피임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심란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피임약 성분이 나왔는데 본인이 먹지 않았으면 누가 먹이기라도 했냐고 말이죠.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순간 남편이 저에게 준 영양제가 떠올랐어요. 결혼 전부터 저에게 매일매일 챙겨준 영양제가 있었어요. 여자한테 좋은 것이라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라고 남편이 몇 번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오메가랑 루테인이랑 종합 비타민 등등 제품 이름이 적힌 영양제여서 알고 있었죠. 결혼해서도 영양제를 잘 사다 주니까 저는 당연히 잘 챙겨 먹었어요. 달라진 점은 결혼 후 남편이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한 달치로 소분한 뒤 아침마다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결혼 전부터 챙겨준 영양제이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대로 먹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남편이 준 약 중에 피임약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약통을 다 뒤졌습니다. 약을 소분한 약통들은 버렸는지 보이질 않았는데
왠지 남편 옷 주머니를 뒤져보고 싶은 거예요. 제 촉이 맞았어요. 세탁소에서 가져와 걸어둔 남편 정장 주머니에서 경구피 임약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뜯지도 않은 새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대판 싸웠죠. 처음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니 제가 이혼 생각을 해야겠다니깐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빌더군요. 남편 친구들 아내 보니깐 아기를 키우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매일매일 아기 때문에 싸우더라.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몰래 피임약 먹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당분간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석 달 동안이요. 남편은 계속 친정에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고 저도 시간이 지나니깐 점점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저한테 이젠 너네 집에 가서 서로 해결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회를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회를 먹었고 둘이서 소주도 한잔 했어요. 기분이 알딸딸해진 상태에서 저희는 오랜만에 잠자리를 하였고 며칠 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기뻐했고 초반에는 정말 몸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임신 16주 된 때부터 남편은 임신해서 힘든 저에게 관계를 갖자며 자꾸 졸랐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서 알아봤다면서 임신 중기 때는 관계를 가져도 된다면서 말이죠. 임신 중기 될 때까지 하고 싶은 걸 엄청 참았대요. 저는 어느 정도 배도 나오기 시작했고 입덧은 더 심해졌으며 위도 쓰리고 아랫배도 묵직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계속 남편을 밀어냈어요. 관계 갖기를 원했던 남편은 제가 힘들다는 말에 이해가 안 간다면서 포기를 안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 몸에 손끝 하나 건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화난 줄 알았지만 평소처럼 잘 대해주니깐 신경을 그리 크게 쓰지 않았죠. 부은 저의 다리를 손마사지 해주고 입덧 심해서 먹을 수 있는 음료나 과일도 사다 주고 일을 쉴 때는 집안일도 거들어주니깐 남편이 저를 배려해 주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기 키우려면 돈 많이 든다면서 밤에 대리운전 기사도 하고 그랬어요. 아기 낳고는 대리운전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기 낳고 몇 개월 후 남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이었어요. 아기를 친정에 부탁하고 오랜만에 데이트하자며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주말에도 남은 일 처리해야 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연락 없이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미안하단 한마디 말도 없이 피곤하다며 씻고 잠을 자더군요. 남편은 집에 있으면 핸드폰만 보고 평일은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네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이젠 거의 서로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살게 되었죠.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저희는 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었는데 밤마다 남편이 잠자는 작은 방에서 히히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몰래 남편 방에 가서 뭐 하나 봤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바람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남편이 밤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 났다고 의심했던 저는 아기를 재우고 남편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휴대폰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지문 인식이 되어 있어서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차량 블랙박스랑 최근 목적지였죠. 그런데 블랙박스에는 여자 목소리도 안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찍혔을 뿐이었어요. 내비에 뜨는 최근 목적지도 다 뒤져보았지만 집하고 회사 거래처만 있을 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언제 노트북을 장만했는지 차 안에 못 보던 중고 노트북이 있더라고요. 저의 초기 발동에서 노트북을 켰는데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죠. 저는 휴대폰 핫스팟을 이용해 인터넷을 연결했어요. 인터넷을 열면 방문 기록이 있잖아요. 저는 방문 기록에서
인터넷 방송에 자꾸 열람했던 것을 발견하고 열었는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설정해놔서 바로 로그인 되었어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얘기는 몇 번 들어봤지만 실제로 보니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방송을 즐겨찾기 해 놓았길래 봤는데요. 녹화 영상에는 가슴과 중요 부위만 가린 천조가리 같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몸을 흔들며 춤을 추면 풍선 그림과 숫자가 막 뜨더라고요. 대화창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변태적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가슴 더 흔들어 봐라, 가슴 골 보이게 화면으로 가까이 와라 등 이러면서요. 여자는 풍선을 많이 보낸 사람한테만 특별히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풍선이 돈이었습니다. 거기서 풍선 개수를 많이 보낸 사람에게 여자가 이름을 불러주며 오빠 사랑해 이러는 겁니다. 저는 황급히 남편 아이디를 찾아봤어요. 아이디를 확인한 순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자에게 많은 풍선을 보내고 오빠 소리 들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 여자는 남편과 친한 사이인 듯 쪽지도 주고 받았더라고요. 내용은 대충 식사를 대접한다는 초대장이었고 날짜는 바로 돌아오는 금요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본 이상 남편한테 사실을 듣기 위해 노트북을 들고 가서 남편을 깨웠어요. 인터넷 방송을 봤다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몰래 이 여자 방송을 보려고 집에 늦게 들어온 것이었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보낸 많은 돈은 어디서 났냐고 따졌죠.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듯 하다가 한숨 쉬더니 다 알았으니 이젠 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뭐가 됐다는 건지 자세히 말하라니깐 자기는 그 방송하는 여자랑 사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남편한테 인터넷 방송 너무 봐서 미쳤냐고 했죠. 그런데 자기 말이 사실이라며 여자를 만난 지 좀 됐대요. 제가 임신 중기쯤부터 사귀었다고 합니다.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이없어서 코웃음 치며 어떻게 사귀게 됐냐고 물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관계를 거부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를 보던 중 그 여자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인터넷 방송을 따로 하는 것을 알고 인터넷 방송 가입해서 쭉 보게 되었답니다. 풍선을 보내면 여자가 좋아했고 더 많이 보내니까 이름도 불러주고 하니 좋았다는 겁니다. 돈은 자기가 대리운전 알바를 뛰면서 번 것이라며 순전히 자기 돈이니 신경 끄라더군요. 남편은 제가 관계 안 가져주는 대신 여자가 야한 옷 입고 춤추며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위를 하며 풀곤 했대요. 그 후 그 여자가 자기한테만 전화번호 알려줬고 문자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갖게 돼서 사귀게 되었다고 하네요. 문자만 몇 번 주고 받았지 실제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젊고 이쁜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유부남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당신 단단히 미쳤다고. 어떻게 아내인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남편을 때리고 울고불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 아빠이고 저에게 다정했던 예전 남편 모습이 떠올라서 바로 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분노가 치밀고 슬펐지만 제가 잘하면 남편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저와 잠자리를 다시 가져보면 그 여자는 잊혀질 것 같대요. 자기는 잠자리를 못한 이후로 바람이 난 것이니 저와 잠자리를 다시 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남편이 짓거리는 또라이 소리를 듣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하게도 남편과의 추억과 남편의 다정했던 모습들이 지우개로 밀어버린 듯 남아있던 미련마저 싹 사라지더군요. 저는 남편 보고 나는 너는 남자로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니깐 그 여자한테 가서 영원히 살아라. 다시는 집에 발 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면서 자기 없이 아기랑 잘 지내라고 저희 집이랑 차랑 다 저보고 가지랍디다. 그런데 어차피 집이랑 차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너는 알거지라고 친절하게 말해줬죠. 남편은 그 길로 옷까지 몇 개 대충 챙기고 저한테 맞으면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나간 날부터 남편은 어떻게 됐냐면요. 집 나간 지 며칠 만에 찾아와 계속 집 앞에서 노숙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다시 찾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하는 여자랑 사귄다고 헛소리 짓거렸는데 그런 여자들 뻔하잖아요. 남편은 그 여자 만난다고 갔는데 식사는커녕 머리카락 한 올도 못 봤대요. 그 여자 만나려면 초대 입장권을 내야 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5분밖에 못 보고요. 더 웃긴 건 초대 장소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중년 노년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관리하는 고객 중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사기 당했다고 저보고 다시 받아달라고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개그보다 더 웃긴 남편 말에 박장대소하고 당장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꺼지라는 말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집 앞에서 며칠째 노숙했었어요. 집 앞에서 노숙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보단 짜증나고 화가 나서 어디 한번 더 쪽팔림 당해보라고 대문 위 높은 곳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었어요. 야한 인터넷 방송 보면서 자위하고 여자한테 돈 벌어다가 바치고 집에서 쫓겨나서 노숙하고 있다고요. 현수막 걸고 다음날 외출하면서 보니깐 지도 쪽팔린 건 알았는지 남편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이 절이 된 것은 제가 관계를 거부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제 탓이라는 인간들에게 본인들 사정이 아니니 그렇게 말 쉽게 한다고 화를 냈네요. 정말 제가 관계를 잘 갖지 않아서 남편이 그리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 3자로 봤을 때 의견도 궁금하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